네, 4월 총선 여야 후보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선 주요 소식부터 취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동욱 기자. 네. 아무래도 TK 지역은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면접이 13일부터 시작됐죠? 네, 국민의힘이 13일부터 국회의원 후보 공천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면접은 오늘 17일까지 계속되는데 경북은 16일, 대구는 17일 진행됩니다. TK 지역의 경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지역이어서 현역 의원을 비롯해 인지도가 높은 원외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 그리고 검사 출신 등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인데 TK 지역은 발표 시점이 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 재배치 여부도 이번 공천 과정에서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지난주에는 부산 경남권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 재배치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모두 3명의 현역 의원이 공관위에서 요청한 지역구 재배치에 응했습니다. TK 지역의 경우도 지역구 재배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TK 지역 내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 재조정을 묻는 질문에서 동일 지역에 중요 인력이 몰릴 경우에 재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5선인 주호영 의원과 3선인 김상훈 의원, 마찬가지로 3선인 윤재옥 원내대표가 중진급에 속하는 인물인데 이들의 지역구 재배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자들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 전화도 이렇게 도를 넘는 수준, 그래서 좀 문자 공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법도 합니다. 맞습니다. 최근 들어 선거 후보 홍보 전화나 문자를 받으신 경우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관련 내용을 이정묵 기자의 리포트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문자 폭탄. 선거가 가까울수록 부쩍 늘어나고 점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다 보니 짜증이 몰려옵니다. 문자가 오면 당연히 봐야 되고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문의 인사말에서 02나 070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끊지 말고 끝까지 받아달라는 장문의 여론조사 참여 방법까지 문자 메시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들로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지만 유권자에겐 공예로 치부되는 게 일쑤입니다. 호소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사람 뽑을 것 같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선거 방송이라 하니까 일상생활 뭐 하고 있을 때 자꾸 그다음에 전화 횟수가 너무 잦아가지고 끊어도 막 몇 분 후에 또 오고 이러니까. 심지어 지역이 다른 유권자들에게도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돼 불편을 겪지만 이를 제한하지도 못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20명 초과 또는 자동 발송의 경우에만 8차례로 제한을 둔 것 외엔 이렇다 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상은 지역이라든지 해당 지역 선거구민 한 대만 보내라 이런 제한은 없어서 문자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문자 메시지의 경우 수신 거부 의사를 후보자 측에 밝혔음에도 또다시 문자가 오면 후보자 측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1대 총선에선 개인정보침해센터에 문자폭탄 등의 사유로 총 15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네, 또 최근에는 예비 후보가 보내는 문자나 전화에다가 또 여론조사까지 겹치면서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입니다. 네네. 이게 또 법적으로 그런데 보장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문자 메시지나 ARS 홍보 전화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방법이라서 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후보 캠프에서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관련한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딥페이크가 선거를 자칫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조작된 영상을 만들어 마치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기술은 이게 실제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이에 중앙선관위에서도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한 예방 단속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AI 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일도 벌어지는데 관련 처벌 규정도 강화되고 있죠. 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불법 선거를 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 경우 해당 유권자의 선거권도 박탈되기 때문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17개 시도 선관위에서는 전담반을 꾸려서 AI 콘텐츠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동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